자, 그럼 다음은 플랫 버너를 IGT 계열의 테이블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사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플랫 버너는 전부 다 빼서 부품 전부 다 내려놨는데요. 우선 그런 공간에 열을 받아도 괜찮은 이런 스테인리스 계열들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자, IGT의 탑 플레이트 부분을 IGT 쪽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너 헤드 부분. 이 부분을 피트 되도록 놓아주시고 제가 보시기 쉽도록 바깥쪽 편으로 뺐는데요. 기구 마개를 홀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레일 쪽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해외 사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요. 저희 쪽 국내에서는 이렇게 고정 볼트로 가볍게 윗부분을 고정해 주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빡빡하게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덕 부분 올려주시면 직경이 23cm인 냄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플랫 버너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레일이 없는 구조의 IGT 계열의 테이블이 있죠. IGT 슬림이라는 제품이 그렇습니다. IGT 슬림의 경우는 앞서서 구성품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기구마개 홀더라는 것을 체결해 주시고요.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는 좀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저 서비스에 자주 문의해 주시는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스 냄새가 나는데 버너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 이유는 가스의 카트리지 조인트가 충분하게 잠기지 않았을 경우, 자, 조금 열면 가스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앞핀이 잡힌 상태에서 이 부분 소리가 들리시는 것보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좀 달라서 조금 덜 잠겨 있는 상태, 지금 상태에서도 가스는 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핀이 처음에 가스캔 소리가 나더라도 한 바퀴 정도 더 돌려서 완전하게 잠궈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자, 가스가 흐르는 관은 이 호스 관을 통해서 이쪽에서 가스가 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까 저희가 고정 홀더를 이 볼트로 고정을 시켜놓은, 고정 볼트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이 부분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돼서 파손된 경우에 이쪽에서 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리 카트리지를 잘 잠궈 둬도 자, 이 기구마개 부분 안쪽에 보면 이 고무 오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링이 시간이 지나면 열화가 되고 갈라짐도 발생하고 하는데요. 이 오링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교체 주기를 놓치시면 이쪽에서 계속 가스가 새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저 서비스에 접수를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버너 점화가 잘 안 되거나 불꽃 화력이 약합니다 라는 내용. 점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웃도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토브들은 모조리 다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 자,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버너 헤드가 이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탈되죠. 버너 헤드 쪽에 가스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가스를 펼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그나이터입니다. 여기에 불꽃 스파크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가스가 차 있는 상태로 가스에 불꽃 스파크가 튀어줘야 점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크가 튀지 않는 경우는 습도가 많은 경우, 습한 공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점화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열었을 때 스파크가 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열어두는 걸 하지 마세요입니다. 가스가 액화 상태로 하얗게 흘러나오면 점화가 시도되는 순간 불이 확 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고 안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분해를 하셔서 만약에 오염이 된 경우에는 세척을 하시고
예, 반드시 열을 가해서 완전하게 건조시켜 주셔야 돼요. 만약에 씻어내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시면 예, 녹이 가득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척 방법은 지금 이렇게 분해하고 나면 아주 심플하죠. 예, 이 부분 덜어내고 여기 부분을 닦아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예, 세척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안쪽에 다시 넣어 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넣어 주시고 다시 위쪽에 버너 헤드를 이 선에 맞춰서 선이 다르게 꽂힌 상태로 강제로 힘으로 돌리면 안쪽에 나사선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안정적으로 대고 예, 나사선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체결이 되었죠. 자, 다시 한번 오덕 없이 예, 점화를 해보겠습니다. 점화를 열고 자 불을 붙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약한 불에 불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가스가 충분히 찬 상태에서 예, 점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 가스 밸브를 열 때는 크게 열어주시고 점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점화가 쉽게 되실 겁니다. 불꽃 화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은 원인을 하나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가스가 토출되는 부분들, 나오는 공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 경우에 버너 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가스의 압이 충분하지 못할 때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제너레이터 부분, 요 황동관 부분이 기화를 시키는, 강제 기화를 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열이 충분히 가면 열은 안정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 관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서 토출압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는 유저 서비스에 접수를 하고 해당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교체를 하셔야 해소가 됩니다. 제품 사용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수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사용이 막 끝난 상태에서는 화구가 뜨거워져 있거나 오덕도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뜨겁지 않은지 식었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덕을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상부의 고정 볼트, 이 버너 헤드를 잡고 있는 이 고정 볼트 부분은 가볍게만 잠궈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빼낸 다음에 자, 하부에서 이렇게 버너 헤드 부분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들 빼주시면 되겠죠. 끼울 때와 다르게 그냥 이 부분은 뺄 때는 텐션을 살짝 줘서 당기시면 빠지니까요. 자, 요렇게 나눠서 먼저 결속 밴드 부분을 하부에 먼저 두시는 것이 정리하시기가 편하십니다. 하부에 먼저 두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센터에 모아서 하나, 둘, 그리고 오덕 부분.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같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헤드 부분. 이 부분은 헤드 부분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잡아주시면 밴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싸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체결해 주시면 자,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구막이 홀더 부분이 있었는데 기구막이 홀더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파우치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쪽 편에다가 기구막이 홀더를 반드시 놓으셔서 이것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구막이 홀더 혹시 분실하시는 경우에 유저 서비스의 부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납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겠죠. 충격이 가해져서 이 호스 부분에 이탈이 생기거나 깨지는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납을 하고 보관하실 때는 윗부분에 무거운 물건이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물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상층 부위에 보관해 주시면 파손 개연성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